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요즘에 신문상에서 보다 보면은 요 두 단어가 좀 많이 등장을 해요. incident하고 disaster. 한국 언론에서도 등장을 하는 편이고, 특히나 이제 외국 언론에서는 과연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일단은 그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일찍 생을 마감하신 분들에 대한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이 사건을 명명을 할 때,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이렇게 안내책자에 인시덴트라는 단어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인시덴트라고 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점에서 많이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과연 한국 정부에서 인시덴트라고 하는데 외국 언론에서는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디자스터가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아는 말은 인시덴트, 디자스터 이런 두 개의 단어를 조금 구별해서 쓰려고 많이 하는 편이지만 영어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외국인 친구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거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건을 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워딩 그 자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표현이 맞는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단어들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한국에서 많이 회자되는 단어들이에요. incident, accident, disaster, 그 다음에 tragedy, 이 네 개의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한국 정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인 incident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정의는 dictionary.com 이라는 사이트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어는 thesaurus.com 이라는 사이트에서 참고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어 단어에 대해서 이 영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발행되는 영어 사전이라는 것들은 것들은이라 그래서 꼭 폄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 사전들은 시작이 조금 바람직하지 못해요. 영어 사전을 가지고 와서 이 영어 사전을 한국에 맞도록 영한 사전으로 우리가 번안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됐냐면 영어 사전이 있으면 영어를 우리 이웃인 일본에서 처음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이 영어 사전을 가지고 영일 사전 정도 요렇게 봤던 걸 이 사전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영한 사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다이렉트로 번역해서 우리가 영어 사전을 만든 게 아니라 일본어를 한번 거쳐서 일본의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색채가 좀 묻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출판되는 영어 사전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없어진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처음 자체가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흔적들이 알게 모르게 좀 남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코리아 타임즈라는 게 있고요. 일본에는 Japan Times가 있고 중국에는 China Times가 있어요. 이렇게 각 나라별로 영자 신문들이 있는데요. 이 영자 신문에서 쓰는 영어가 솔직히 좀 달라요. 영어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한국적인 어순이라든지 단어의 배열 이런 것들이 조금 가미가 됐어요. 이걸 좋게 말하면 localize, 현지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웃기죠. 영어는 영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현지화돼서 영어가 좀 변형이 됐다는 게 조금 웃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 영어가 되는 거고요. 일본에서는 일본 영어,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약간 폄하해서 콩글리시다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근데 콩글리시가 정말 나쁜 거냐, 잘못된 거냐?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우리가 주제를 삼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일단 incident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something that occurs casually in connection with something else. 요걸 해석을 해보면 다른 어떤 것과 관련되어서 무심코 발생한 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요. 다른 어떤 것과 관련이 돼서 무심코 발생한 일, 이걸 인시던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의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이 원인에 대한 결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A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이 어떤 일을 저질러서 학교의 시설이 파괴가 된 거예요. 학교 시설이 파괴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학교 시설이 파괴가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시던트라고 해요.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총격 사건 같은 거. 총격 사건이 있었대. 어젯밤에 동네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대. A라는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B라는 사람을 살해한 거야. 이럴 때도 인시던트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예를 들자면 국가 간의 분쟁에도 예를 들어서 외교 분쟁, diplomatic incident. 외교적인 분쟁이라고 할 때도 incident, 외교적인 사건,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여러 가지 예의 공통점은 뭐냐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걸 인시던트라고 한다는 얘기는 아마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으니까 이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인시던트하고 같은 말은 해프닝이나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해프닝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이렇게 같다라기보다는 인시던트와 해프닝의 약간 이렇게 교집합 정도가 존재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해프닝은 정말 예기치 않게 우연히 발생하는 거, 원인도 잘 모르면서 일단 발생한 사건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해프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시던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시던트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의에서 이 영영에서 보여주는 정의에 따르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인시던트라고 하는 거고요. 액시던트는 비슷하죠. 근데 인시던트를 한국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건 사고가 되고요. 액시던트도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도 사건 사고가 되는 거예요. 해석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쓰는 단어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일단 원인 결과 관계가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차지했대 그러면 인시던트를 쓰는 거고요. 액시던트는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고 misfortunate, 불행한 일이래요. 아까 해프닝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액시던트는 인시던트이기도 하면서 인시던트 중에서도 일부를 차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인시던트가 이렇게 있다면 이 중에서도 조금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불행한 일, 그걸 가져오는 걸 우리가 액시던트라고, 이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액시던트는 인시던트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 보자면. 이해됐죠? 그런데 액시던트는 인시던트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리고 불행한, 그런데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냐면 occur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인시던트는
의도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의도가 없는 것도 있는데 accident는 의도 없이 일어나는 거죠. 일부러 그런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ar accident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내가 교통사고를 꼭 내야지? 라고 해서 교통사고는 나지 않거든요. 물론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것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경우를 따져보면 car accident 의도치 않게 자동차 사고가 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accid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sult in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면 harm 해를 끼치게 되고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보고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casualty를 우리가 사상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이 있는 거. 그리고 mishap은 우리가 작은 사고 같은 것을 이제 mishap이라고 하는데 accident하고 또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accident만 봐도 또 accident 안에 속한 단어들이 좀 있겠지만 incident하고 accident만을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incident는 의도가 있고 없고 둘 다 포함을 하는데 accident는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사건을 accident라고 부르지는 않는 이유는 의도 없이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의도치 않게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이 그런 사건은 아니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할로윈에 사람이 모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견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시던트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disaster라든지 tragedy라는 단어로는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isaster는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거고 tragedy는 비극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disaster라는 단어를 정의를 내려보면 calamitous is calamitous 이름절에 있기도 하고 calamitous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난이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초래하는 일 이벤트하고 겹치네요. 그러면 요 인시던트 안에 디제스터가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especially 특히나 라고 하면서 별도로 정리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냐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causing great loss of life 엄청난 생명의 상실을 초래했대요. 그러니까 사망이겠죠. 사망, 피해, 고초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일. 그러니까 인시던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디제스터긴 하지만 이거와는 별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망과 그 다음에 데미지, 손해, 그 다음에 고난, 고초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걸 우리가 디제스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수라던가 비행기 충돌이라든지 사업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폭넓게 인시던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는 디제스터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tragedy로 가겠습니다. tragedy의 그 정의를 보면 lamentable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lamentable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한탄스러운 이런 말이에요. 한탄스러운 그리고 dreadful은 조금 친숙한 단어긴 한데 끔찍한, 무시무시한 이런 말입니다. 끔찍한. 그리고 fatal, 치명적인 이런 말이네요. 치명적인 사건 이렇게. calamity라고 하게 되면 재앙. 그리고 disaster, 이게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tragedy는 아마 이 원 안에 인시던트 원 안에 범주 안에 포함된 디제스터라기보다는
조금 범주 밖의 디제스터에 조금 더 가깝겠죠? 그때 우리가 tragedy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요 단어가 calamitous, 요건 액센트가 이음절에 있네요. 요게 액센트가 이음절에 있기도 하고 이음절에 있기도 하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결론을 자꾸 내리려고 하다 보면 조금 애매해지기도 하는데 일단 결론은요. 인시던트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기 강이 있다고 해볼게요. 예전에 그 뉴욕 옆에 있는 허드슨 강이라고 있어요. 이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추락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파일럿이 정말 조정을 잘해가지고 정말 부상자나 사상자가 정말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굉장히 이례적인. 근데 이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올 때요. 요렇게 비행기를 향하고 있는 순간이 있을 거고 물을 향해 가고 있는 순간이 있을 거고 물에 닿는 순간이 있을 거고 이 압력 때문에 물에 약간 들어가는 요 타이밍이 있겠죠. 그럼 요걸 설명하는 그 전치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내려온다, toward,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표면에 부딪힌다, to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 아래로 내려간다, into라고 하는 거죠. 경과에 따라서는 이 사건 진행에 따라서 묘사하는 전치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9일 밤에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accident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의도가 없었으니까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조금 더 폭넓게 인시던트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인시던트라기보다는 여기에 적합한 말을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저의 생각이 과연 외국 언론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저의 생각이 과연 틀린 건지 외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영어를 실제로 써서 보도를 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를 할 때도 일단 언론사 4개를 선택을 했는데요. 언론사 4개를 선택을 할 때 보수를 표명하는 언론과 진보를 표명하는 언론 2개를 일단 먼저 조사를 해봤어요. 일단 폭스뉴스는 미국에서 굉장히 보수, 아주 보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아주 수구 세력 이렇게 말할 때 보수지에 가깝고요. 뉴욕타임즈는 대표적인 진보 매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전부 다 언제 보도가 됐냐면 10월 31일에 보도가 됐어요. 여기는 11월 1일에 보도가 됐고요. 29일 날 이렇게 됐고 여기는 31일 날 이렇게 됐죠.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시던트라고 이미 발표를 많이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일단은 폭스뉴스를 보게 되면 2명의 미국의 대학생이 among more than 이상 이런 말이니까 150명 이상의 희생자 이런 말이죠. 할로윈 스탬피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탬피드라는 단어는 우르르 몰린다. 그럴 때 우리가 스탬피드라고 해요. 우르르 몰림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만을 현재 나타내는 거예요. 10월 29일 밤에 일어난 일, 그 사건 자체를 했을 때는 할로윈 스탬피드라고 할 수 있죠. 갑자기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스탬피드라는 표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할로윈 우르르 몰림 현상의 150명 이상의 희생자 가운데 2명의 미국 대학생, 이렇게 해서 그 2명의 대학생에 대한 여기 글이 이제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한 뉴스는 아래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뉴스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탬피드, 아직은 우리가 이제 9.11 테러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보편 타당하게 일컫는 네이밍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보도 자체가.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게 11월 4일 새벽에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아직은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명명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할로윈 스탬피드 이렇게 묘사를 좀 해놨고요. 혹은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정부에서는 인시던트라고 했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건 인시던트가 아니지 않나? 라고 해서 이 용어를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저만의 피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추측,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욕타임즈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Young Dreams, 젊은 꿈 이런 말인데 젊은이들 이런 말이에요. Distinguished, 꺼져가는, 우리가 이제 extinguish라 그러면 불을 끄다라고 하는 건데 사그라들다, 소멸되다 이런 말입니다. In a crush of Halloween crowd in Seoul. 서울에 할로윈 데이에 군집, 사람이 모인 거죠. 이렇게 군집이 모여서 crush라고 했는데 crash 그러면 충돌이고요. crush라고 하게 되면 좁은 장소에 잔뜩 몰려드는 군중을 나타낼 때 crush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떠한 이 사건을 명명한다기보다는 폭스 뉴스하고 똑같이 이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린 가운데 꺼져간 젊은 희생자들, 약간 이런 의미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151명이 사망을 했는데 할로윈 크라우드 서지라고 되어 있어요. 서지는 급증이에요. 그러니까 할로윈에 군중들이 급증하는 바람에 151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지금 현재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폭스 뉴스도 그렇고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어떠한 이 사건을 네이밍해서 전달하기보다는 사건에 대한 서술,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었다, 스탬피드라는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서지라는 현상 때문에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현재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언론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언론사 2개를 더 추가로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이낸셜 뉴스고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근데 파이낸셜 뉴스는 영국의 대표적인 이제 보수 매체니까 보수 매체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BBC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들 신용도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언론사들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언론사예요, BBC가.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BBC를 살펴봤습니다. 유일하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인시던트라는 단어를 봤어요. 일단 첫 번째 이 헤드라인에서는 15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in a crush는 좀 전에 좁은 장소에 잔뜩 몰려든 군중이라고 말씀드렸죠. 할로윈 축하 파티에서 많이 몰려들어서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crowd surge, 좀 전에 봤던 뉴욕타임즈에서 썼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제일 말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The incident, 이 사건은, 요걸 이제 incident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기사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이 이전에도 보면 인시던트라는 말이 한 2-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지금 인시던트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한국에서 말하는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쓰지 않았을까. 이 기사가 이제 퍼블리시 된 날짜는 10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인시던트라고. 아마 큰 범위에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큰 범위에서 인시던트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도 과연 액시던트인가? 아니면 액시던트 요 한편에 있는 디제스터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은 또 다른 범주의 디제스터. 그러니까 요렇게 디제스터라는 동그라미가 있는 거고 인시던트라는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교집합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 해당하는 건지
아무튼 인시던트라는 말을 등장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가장 해로운, 가장 심한 트래저디, 비극이다라고 해서 이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폭스뉴스라든지 아니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 특파원들이 나와서 여기서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특파원들 중에서는 한국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폭스뉴스하고 뉴욕타임즈는 한국 분들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크리스틴 데이비스라는 외국분이 썼고요. 바로 아래 나와 있는 BBC도 올리버 슬로우라는 이제 외국분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이제 한국분도 영어를 잘하지만 외국 사람의 눈에 비친 이 사건은 인시던트로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건 트래저디다라고 이제 말을 해놓고 있는 거죠. 무엇 이래로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되게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세월호하고 서로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BBC는 가장 공식력이 있다고 하는 BBC는 뭐라고 했을까요? South Korea, How Halloween Tragedy Unfolded. Unfold, fold는 접단데 unfold니까 어떻게 펼쳐지게 됐는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가, 무엇이? Tragedy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걸 사건, 사고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한국어로는. 근데 이 사건, 사고에 해당하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4가지만 살펴봤어요. Incident, Accident, Disaster, Tragedy. 이렇게. 물론 이건 이제 비극이라는 말도 있고 재난이라는 말도 있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사건, 사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건, 사고를 영어로 옮길 때 과연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우리나라 아닌 외국에서도 정확하게 이 사건을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다시 한번 그 사건이 일어난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전달이 필수적인 거예요.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알리느냐에 따라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불행한 횟수를 더 줄여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한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게 되는 거겠죠. 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의 결론 아닌 결론, 제 생각이 좀 많이 가미되기는 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제가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그 의문을 과연 외국 업체에서는, 외국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되게 궁금을 해서 조사를 해봤고 그걸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정말 맞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